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한 방통위원회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야당 추천으로 올라온 김효재 의원의 발언인데요. 이분이 MBN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전체 회의에서 MBN이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방송사를 설립했는데 이거를 두고서 실질적인 피해자, 그러니까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제가 이날 회의에서 가장 황당했던 발언이 이거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MBN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직원들 명의로 대신 돈을 집어넣게 했다. 근데 그 돈을 다 갚았으면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류의 발언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말이 안 되죠. 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MBN이 생겨서 MBN이 한 방송과 MBN이 한 왜곡 보도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왜 도대체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방송이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피해자다. 이제 발언의 취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요. 하지만 MBN이 그동안 거짓과 왜곡, 허위 보도를 해오고 그걸 보게 되는 시청자, 그리고 그 보도의 어떤 중심에 놓여있던 인물들도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 네. 이 실질적인 방심위에서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가, 네. 이걸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였는데 일단 결과로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방송사 TV조선이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죠. 108회를 받았고요. 네. 법정 제재가 14번, 행정 지도가 94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MBN은 얼마나 받았느냐? 네. MBN은 법정 제재를 11번 받았고요. 행정 지도를 47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제재 건수는 58회였습니다. 근데 TV조선과 비교해서 108보다 58이 작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JTBC 수치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종편 사업자죠. 네. JTBC는 법정 제재를 이 기간에 3건 받았어요. 그리고 행정 지도를 43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재 건수는 46건인데 법정 제재 건수에서 이미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3건과 11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정도의 제재 건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방송사가 보도를 하거나 방송을 하다 보면 문제를 안 일으킬 수 없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TV조선은 일단 비정상이에요. 100건 이상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건 특히 말이 안 되는 거. 특히 법정 제재를 14건씩 받았다. 이런 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법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 이 방송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법정 제재가 많다라는 건 일단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럼 MBN의 11건이 적느냐?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제재 건수만 봐도 좀 의문이다라는 게 MBN의 수치에서 좀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 사례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2018년 7월 24일 날 있었던 저녁 종합 뉴스 보도였는데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MBN이 타살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타살설이요? 네, 이거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일부 극우단체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진짜 짧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극우단체의 주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관련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노회찬 의원이 희생당한 거다. 이런 류의 주장을 한 거죠, 극우단체가. 근데 이런 류의 주장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인 MBN에서 저녁종합뉴스에서 이런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근래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와보려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이것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 성소수자를 특정 짓는 이태원발 코로나 그런 류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중에 MBN도 끼어 있습니다. MBN도 이 마찬가지의 성소 특정 이 집단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성소수자를 지적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고요. 최근에 나왔던 법정 제재 중에는 포쉼터의 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일부 방송사들이 그
집에 가서 네. 열쇠 구멍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밀고 네네. 해서 안에를 촬영하는 보도를 했다. 이렇게 해서 네. 법정 제재가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도 MBN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적인 방송, 문제적인 보도를 하는데 MBN이 다 끼어 있습니다. 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든지 허위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지점에서 재승인 조건을 솔직히 저희는 함량 미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과연 그때 재승인 심사 통과할 때 충족해야 했었던 어떤 앞으로의 종편으로서의 역할, 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사실 MBN은 단순히 이런 그 공적 역할과 책무 이런 조항뿐만 아니라 네.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돼서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그 이사 선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해결을 하라라고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던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재승인을 받은 이후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켜왔거든요. 그리고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재승인 심사 때에도 함량 미달이 입증이 됐는데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나 반복해서 일으키고 있는 방송사인데 그럼 잠깐 도대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은 오늘 임동준 활동가하고 이제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앞으로의 재승인 심사, 이 문제적 방송들을 해오고 함량 미달인 MBN 재승인 심사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송들을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임동준 활동가가 좀 정리를 해주면서 어제는 저희가 김효재 위원과 안영환 위원, 그 야당 추천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그날의 발언들과 결과에 대해서 임동준 활동가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MBN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시험을 조작을 해가지고 면허를 땄으면 면허 취소해야죠. 몇 년을 영업을 했건 뭐가 부가관계가 있건 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받게 하던지 네. 부가적인 거는 일단 면허를 취소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MBN도 승인을 취소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를 얘기했던 뭐 야당은 김효재 위원이나 안영환 위원뿐만 아니라 저는 김현 위원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절대 취소 외에는 답이 없는 사안인데 거기서 영업정지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한사혁 위원장도 비슷한 주장에 특히 승인 취소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추가적으로 승인 취소를 이야기했으나 뜻을 굽힌 김창룡 위원도 떳떳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있는 방통위원들이 명심해야 될 건 한상혁, 김현, 김창룡, 김효재, 안영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 MB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020년도에 왔는데 이렇게 5명이서 엉터리 결정을 해서 MBN 문제를 또 끌어놨다라는 게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저는 방통위원들이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정처분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데 재승인 심사라는 기회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건 맞지만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단순히 이분들이 정치권의 수하인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 야당이 요구하는 것, 여당이 요구하는 것 이런 거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왔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 소신상 그리고 법적 문제상 뭐가 맞는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네. 방통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한다.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으셨으니 남은 기회를 제발 잘 살리시라. 그게 본인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의 우리 언론 환경에도 그게 훨씬 도움이 되고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